3월 13일 오후 12시 53분입니다. 오늘 정리 35로 들어갑니다. 사람은 만약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이 자신이 독점했던 것과 같은 혹은 보다 밀접한 애정의 인연으로서 타인과 결합되는 것을 표상한다면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정으로 자극받아 변화될 것이고 그 타인에 대해서는 질투를 느낄 것이다. 삼각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애인이 자기를 버리고 다른 남자와 연애하는 것을 떠올리면 가장 적합한 예가 될 것입니다. 정명을 읽어보시죠.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이, 즉 애인이 자기에 대하여 보다 큰 사랑으로 자극받아 변화되어 있다고 표상함에 따라서 더욱더 의기양양해질 것이다. 즉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또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그 사랑을 받아들여 가지고 또 나를 사랑하게 된다면 아주 그 자부심을 가지고 더욱더 의기양양해진다는 것입니다. 즉 더욱더 큰 기쁨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거죠. 따라서 그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이 자기와 더욱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는 것을 표상하도록 가능한 한 노력할 것이다. 그래서 가장 이제 이 결합되어 있는 것을 가장 크게 표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혼이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한다는 거죠. 이러한 노력 또는 충동은 타인도 그 사람이 바라는 것과 같은 것을 욕구하고 있다고 그 사람이 표상하면 더욱 강해진다. 여기서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바라는 것과 같은 것을 타인이 욕구하고 있다고 느껴지면 더욱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니야, 나를 사랑하도록 만들어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노력 또는 충동은 사랑하는 대상과 결합되어 있는 타인의 심상을 수반하는 사랑하는 대상의 심상에 의해 억제된다는 것이 가정되어 있다. 즉 여기서의 가정은 즉 내가 사랑함으로써 타인과의 사랑을 금지시켜 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을 가정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 사람은 즉 자기는 그것에 의해서 그 사랑에 의해서 타인의 심상과 함께 원인으로서의 사랑하는 대상의 관념을 수반하는 슬픔으로 자극받아 변화될 것이다. 즉 그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타인과의 사랑을 계속 유지하게 된다면 자신은 슬픔으로 자극받겠죠. 즉 그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하여 그리고 동시에 타인에 대하여 정으로 자극받아 변화될 것이다. 따라서 그는 타인이 사랑하는 대상과 즐기는 것 때문에 그 타인을 질투할 것이다. 전형적인 삼각관계를 머리에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대상으로부터 또 다른 사람이 끼어들게 되면 그것으로부터 슬픔을 느끼게 되고 그 슬픔이 정오를 불러일으키며 그 정오는 질투를 일으키게 된다는 이런 내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수석을 보시죠. 질투와 결합한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이 정오는 시기라고 불린다. 사랑하면서 그 어떤 질투심이 일어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시기라는 용어로 부르겠다는 것이죠. 스피노자가. 그러므로 시기는 동시적 사랑과 정오에서 생기는 마음의 동요일 뿐이다. 그래서 시기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사랑과
정오에서 동시적으로 생기는 마음의 동요, 마음의 혼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즉 시기심은 사랑하고 미워하고 이 두 가지가 서로 병합이 돼가지고 막 머릿속에서 동요를 일으키는 그런 상태를 시기라고 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시기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고, 또 사랑만 있고 정오가 없다면 시기가 일어날 이유가 없죠. 어떤 사람을 시기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정오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 보시죠. 더욱이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이 정오는 시기하는 자가 사랑하는 대상으로부터 돌려받은 사랑으로 인해 평소에 자극받아 변화되었던, 즉 느꼈던 기품에 비례하여 보다 클 것이며, 사랑하는 대상과 결합되어 있다고 표상되는 사람에 대하여 자신이 자극받아 변화되었던 느낌이 좋았던 그런 감정에도 비례하여 보다 클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시기는 사랑과 비례한다. 시기심이. 왜냐하면 만일 그가 표상되는 타인을 정오한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그는 사랑하는 대상을 정오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 그 이유는 그가 사랑하는 대상이 미워하는 대상을 기품으로 자극하여 변화시키는 것을 그가 표상하기 때문이며, 그렇죠?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을 또 다른 사람이 사랑한다면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이 그 사람을 좀 미워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자, 또한 그가 사랑하는 대상의 심상을 미워하는 대상의 심상과 결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자, 그 이유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가 미워하는 쪽을 미워하기를 바라는데 반대로 기쁨을 주는 쪽으로 노력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심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여자에 대한 사랑에서 발견된다. 삼각관계에서 발견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하는 여자가 타인에게 몸을 주는 것을 표상하는 사람은 자기의 충동이 억제되기 때문에 슬픔을 느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심상을 타인의 치부 및 분비물과 결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혐오감을 느낄 것이다. 얘를 아주 적나라하게 들고 있죠. 직접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더하여 시기하는 자는 사랑하는 대상이 늘 보여준 것과 같은 표정의 환영을 더 이상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있다. 이러한 이유에 의해서도 역시 사랑하는 자는 슬픔을 느끼는데 이에 대해서는 곧 설명할 것이다. 자, 얘를 아주 적나라하게 들고 있는데 자기 애인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는 장면을 생각하게 되면 자기가 그 애인과 가졌던 성적 욕망을 지금 해소를 못하죠. 좌절이 되죠. 다른 사람과 그런 관계를 가지니까. 그래서 그 애인이 다른 사람과 성기를 맞대면서 분비물을 흘리는 장면을 머릿속에 확 표상한다는 걸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시기심이 이제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치정살인 사건까지 일어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리 36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이제 사랑과 시기, 이 정오, 이 관계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정리 36. 언젠가 향락한 것을 상기하는 사람은 최초에 그것을 향락한 것과 같은 사정 아래에서 그것을 소유하고 싶어 한다. 이것이 아주 그 사람의 그 감정과 심리를 잘 묘사하고 있는데 아마 이에 관한
그 심리를 다루는 책들이, 논문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의 그 어떤 그 애호하는 그 식욕이나 성욕, 이런 게 각각 개인마다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소수성애자 같으면은, 이성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와 동성과의 이 성관계를 자꾸 원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왜 발생하는가를 우리가 이 정리 36에서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향락한 것을 상기하는 사람은 최초의 그것을 향락한 것과 같은 사정 아래에서, 그런 환경 아래에서 똑같은 어떤 조건이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그것을 소유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먹는 거든지 우리가 식욕이나 성욕 같은 것이 모든 사람에게 선천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환경 아래에서, 어떤 사정 아래에서 그것을 처음으로 거기에서 어떤 기쁨과 만족을 느꼈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의 체화가 된다는 거죠. 식욕으로 말하자면 우리 나이가 든 세대에서는 옛날에 그 먹던 그 보리밥에 호박잎 쪄가지고 그 사서 먹던 그 맛을 지금 이야기하면 그 맛을 잊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뜨거운 된장에다가 밥을 놔가지고 그 호박잎에 놔가지고 혓바닥을 대면서 그 먹는 즐거움, 그 기쁨, 그것을 잊지를 못하죠. 그러나 요즘 세대 사람들은 그런 것을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그것이 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식욕에서 기쁨을 느끼고 다시 한번 그런 기쁨을 느끼기를 원하기 때문에 요즘은 보리가 더 비싸니까 먹을 기회가 잘 없죠. 성욕 같으면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면 소수 성애자나 그 외의 애호가들의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이분들이 자기들의 그 동성애 같은 것을 정당하다는 입장을 말하기 위해서 선천적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 정리 36에서 스피노자의 말을 빌리더라도 이것은 선천적이 아니고 후천적이라는 것입니다. 최초의 그런 쾌감, 성적 쾌감을 어디에서 느꼈느냐, 그것이 체화되었느냐 하는 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떤 그 환경에서 발생하는 어떤 즐거움이나 쾌감이 자기 신체에 체화가 되어가지고 그것을 계속 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습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동성 간에서 느끼는 어떤 성적 쾌감을 이성에서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동성애를 선호하면서 그것을 마치 선천적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죠. 과연 이것이 동성애나 소수성애가 선천적인 것일까요? 만약에 선천적이라면 유전적으로 그것이 증명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 유전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1분 30초 영상을 보고서 계속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동성애는 유전이기 때문에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법으로 동성애를 인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도 있는데요. 그런데 동성애가 유전이 아니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박세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평등법 지지자들은 동성애가 유전이라고 주장합니다. 인종과 피부색처럼 선천적인 동성애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동성애가 유전이 아니라는 연구 결과는 여러 차례 발표됐습니다. 2012년 드라반트의 연구와 2017년 샌더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간 유전자 2만 3천여 개 중 동성애 관련 유전자는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 2016년 미국 존스 홉킨스대 연구팀은 동성애의 선천성을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동성애가 선천적이 아님을 나타내는 결정적 근거는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 비율입니다.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선천적 영향을 동일하게 받은 일란성 쌍둥이. 동성애가 유전이라면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 비율이 높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 비율은 어떠할까? 2000년 호주 국민을 조사한 결과 동성애 일치 비율은 남성 11.1%, 여성 13.6%로 나타났습니다. 또 2010년 조사된 스웨덴의 경우 남성 9.9%, 여성 12.1%에 그쳤습니다. 여러 국가에서 확인된 일란성 쌍둥이들의 낮은 동성애 일치 비율. 전문가들은 동성애가 선천적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동성애는 타고나기 때문에 정상이며 차별하지 말라는 평등법 지지자들의 주장. 과학적 증거는 그 주장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정명 계속되는 이제 그러한 습관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어떤 사정이 빠져있는 한에 있어서 그는 그것의 존재를 배제하는 어떤 것을 표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는 사랑으로 인하여 그 사물 또는 사정을, 여기서 그 사물 또는 사정이라는 것은 그러한 환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을 욕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빠져 있는 것을 표상하는 한 슬픔을 느낄 것이다. 즉 불만족스러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와 동일한 환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예를 들어서 요즘 같으면 보리가 귀하니까 보리밥 거의 먹을 수 없죠. 그러니까 된장 먹으면서 호박잎 보면 좀 불만스럽다는 겁니다. 아이 보리밥에 이걸 좀 푹 퍼자가지고 호박잎에 이 보리밥 사가지고 먹던 그때를 생각하니까 지금 쌀밥에다가 된장이 그냥 이렇게 떠먹으니까 조금 불만스럽다는 겁니다. 그 슬픔을 느낀다는 것은 불만족스럽다는 뜻이죠. 마찬가지로 이 소수 성애자들이 그러한 그 쾌감을 주던 그런 환경에서 무언가 부족하기 때문에 불만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동성애 쪽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비단 동성애뿐만이 아니라, 비록 동성애뿐만이 아니라 이성애라 하더라도 또 여러 가지 성적 기호도가 있죠. 그래서 자기의 성적 기호도에 만족을 주지 못하면 불만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러한 본능을 충족시키는 데에 있어서 어릴 때부터의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자기의 습관대로 그 인생과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주석을 보시죠. 이 슬픔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의 부재에 관계되는 한에 있어서 동정이라고 불린다. 자, 우리가 어떤 좋아하고 선호하는 그런 것이 없다면 그것을 동정이라고 불린다. 번역상 조금 이상하죠. 뭐 라틴어가 제가 뭔지 지금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것을 동정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뭔가 이상합니다. 동정이라기보다는 불만이라고 불린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정리 37로 들어가겠습니다. 슬픔이나 기쁨, 정오나 사랑에서 생기는 욕망은 그 감정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더 크다. 뭐 자연스러운 거고 쉬운 건데 쉽고 자연스럽다 하더라도 이것이 생기는 원인과 또 다른 감정과 연계관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것을 공부해두고 머리에 정리해둔다면 대단히 다른 철학서를 읽거나 또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자기가 자제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데에 대단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정명을 보시죠. 정명, 슬픔은 인간의 활동 능력을 감소시키거나 억제한다. 즉, 인간이 자신의 존재를 끈질기게 지속하려는 노력, 코나투스를 말하죠. 을 감소시키거나
억제한다. 따라서 슬픔은 이러한 노력에 반대되며 슬픔으로 자극받아 변화된 인간의 노력은 전적으로 슬픔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있는 이 가장 기본적인 욕망, 코나투스로 표현되는 이 욕망은 결국 우리 인간에게 일어나는 감정 중 가장 기본적인 감정, 슬픔을 제거하려는 노력입니다. 우리가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을 가져오려는 이 노력을 우리가 함으로써 인간이 만족을 느끼고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피노자는 계속 인간의 행복이 어디에 달려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감정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족스러운 감정, 기쁨이 증가하는 감정, 사랑의 감정을 가지기 위해서 다른 결부된 감정들을 전부 다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슬픔은 크면 클수록 인간은 그만큼 큰 활동 능력을 가지고 슬픔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즉, 그만큼 큰 욕망이나 충동을 가지고 슬픔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슬픔을 이제 제거하는 노력, 그것을 우리가 코나투스라고 했죠. 다음으로 반대로 설명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이나 슬픔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나 같은 말이죠. 기쁨의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하면 이렇다는 것입니다. 기쁨은 인간의 활동 능력을 증대시키거나 촉진함으로써 기쁨으로 자극받아 변화된 인간의 기쁨을 유지하는 것만을 원하며, 기쁨이 보다 큼에 따라서 그만큼 큰 욕망을 가지고 그것을 원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쉽게 증명된다. 마지막으로 정오 및 사랑은 슬픔이나 기쁨의 감정 자체이므로 정오나 사랑에서 생기는 노력, 충동 또는 욕망은 정오나 사랑에 비례하여 보다 클 것이라는 것도 동일한 방식으로 도출된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감정 세 가지가 뭔지 스피노자는 어떻게 말합니까? 기억하십니까? 기쁨, 슬픔, 욕망. 이 세 가지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이죠. 여기서부터 다른 감정들이 파생하는데 가장 첫 번째 다룬 것이 바로 사랑과 정오예요. 자, 기쁨은 무엇을 기쁨이라고 하죠? 우리 신체와 정신의 능력이 증대하는 쪽으로 이행하는 것을 기쁨이라고 하고, 슬픔은 우리 신체의 작용이 감소하는 쪽으로 이행하는 것을 슬픔이라고 했죠. 그래서 계속 인간은 어떤 것을 원한다고요? 자기의 활동 능력이 증대되는 쪽으로 움직이는 노력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생물학적으로는 이기적이라고 하죠. 이기적 유전자의 본능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세 가지 감정으로부터 파생된 두 가지 감정, 사랑과 정오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겠습니다. 자, 사랑은 뭐죠? 외부의 어떤 관념이 기쁨을 증가시키는 감정이라고 했습니다. 외부의 어떤 사물이 가진 그 관념이 자기 신체의 관념과 결합되었을 때 기쁨을 증가시켜주면 그것을 사랑이라고 한다는 것이고, 기쁨을 감소시킨다면, 즉 슬픔을 증가시킨다면 그것을 정오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정리 38을 보시죠.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대상을 정오하기 시작하여 결국 사랑이 완전히 소멸하게 되는 경우, 다른 사정이 동일하다면 그는 그것을 전혀 사랑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욱 큰 정오에 사로잡힐 것이다. 그리고 이 정오는 이전의 사랑이 보다 컸음에 따라서 그만큼 더 클 것이다. 즉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정오로 변화되었을 때 그 정오는 그 사랑했던 만큼에 비례하여서 더 정오가 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될 수 있고 대부분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로 남녀 간의 사랑에서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지만 다른 예를 한 가지 들어봅시다. 최근에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각 당마다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여진이라는 의원이 소속 선거구 지역 주민의 지지 비율에서 약간의 차이로 저조하다는 것이 이제 여론의 결과에 나타났다고 해서 그를 공천 대상에서 컷오프 시켜버렸습니다. 자, 이여진 의원은 컷오프 되기 전에는 그 당의 이남식 대표를 상당히 칭찬을 해주고 그게 본이든 진이든 칭찬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했으나 컷오프가 되자 이제는 미워하게 되었고 심지어 그녀의 정오는 이남식 대표가 범죄 사실이 있다고 선언할 정도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녀는 이남식 대표를 사랑하기 전보다 훨씬 심각하게 그를 미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 유튜버 방송을 많이 본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여기 이여진 의원이라든지 이남식 대표가 누구를 의미하는지 알 겁니다. 자, 정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대상을 정오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전혀 사랑하지 않았던 경우에 비해 그의 충동은 한층 더 억제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사랑은 기품이며 인간은 이것을 가능한 한 유지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대상에게서 슬픔의 요소가 발견될 때에 정오하려는 마음은 처음에는 억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상이 자신을 사랑하는 기쁨을 유지하기 원하기 때문이죠. 정오하려는 충동을 처음에는 억제하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좀 오버가 됐네요.